신광섭의 위대한 투자 함께하겠습니다. 엠베인골드 신광섭 매니저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신광섭입니다. 네. 오늘 장 일단 정리부터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오늘도 좀 자료가 많이 준비되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빠르게 가볼까요? 자료를 많이 준비한다는 건 좀 우리가 준비할 시간들이 좀 필요해 보이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점검할 재료도 그만큼 많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좀 내용을 준비한 내용들은요. 일단은 뭐 시장은 꾸역꾸역 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뭐 글쎄요, 뭐 이전 2달 전보다 대비해서는 그렇게 뭔가 탄력적인 모습은 아니잖아요. 철저하게 이제 반등 장세라고 좀 보면 좋을 것 같고, 사실 이제 이틀 전에 한 3일 전이죠. 월요일 날 이 부분이 나왔습니다. 연방준비위원회에서 연준에서 금융안전보고서가 나왔는데 그 내용들을 한번 볼게요. 화면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페이지가 많아요. 이게 메인 그 페이지거든요. 연준 건물 나오고 그래서 이제 금융 안전 관련된 부분에서 5월달 이제 관련된 부분이 나왔는데 이걸 이제 다 영어로 돼 있다 보니까 한 25페이지 정도 돼요. 그래서 이걸 또 설명하려면 한 3시간 걸리잖아요. 요약해 주시죠. 그렇죠. 그래서 요약을 했는데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냐? 이 친구들이 얘기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좀 잠깐 잘 안 보일 수 있는데 좀 더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23년도 이제 5월달 지났다고 치면 이제 거의 6월부터 해가지고 7개월 남은 상황인데 23년 남은 기간 동안에 각 그 은행들의 대출 기준이 굉장히 좀 많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거에 따라서 기업과 그리고 개인들, 이 미국 시민들에 따라서 이 채무 불이행에 대한 증가 위험을 가지고 있다라고 나와 있고요. 그러면서 위험자산 선호도가 감소를 하는데 이 감소에 대한 시뮬레이션 데이터를 보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10,000원짜리의 그 위험 자산의 가격이라고 한다면 이에 대한 이 필요 충분 조건으로 인해서 뭔가 맞아 떨어지면서 위험자산 선호 조사가 이 선호도가 상당히 많이 떨어지면 얼마까지 이 가치가 반영돼서 떨어지느냐? 1만 원짜리가 거의 뭐 3,000원에서 4,000원 정도까지도 그러니까 반토막 이상 날 수 있는 가능성들을 염두에 두는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자, 근데 제가 이거를 보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계속 말씀드리는 게 다 알고 있는 재료다. 다 알고 있는 재료잖아요. 상업용 MBS부터 시작해서 이 안에 뭐 상업용 MBS 관련된 부분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뭐 각 지방 그 주 정부의 그 중소은행들의 파산 관련된 우려감들. 결국은 고금리, 그러니까 5.25%라는 고금리에 대한 부분이겠죠. 5.25%라는 중립금리. 여기서 뭐 6월달에 한 번 더 올릴 수 있겠지만 최대 5.5인데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최소 못해도 6개월 이상은 이 금리가 계속해서 유지가 될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기업에 대해서 기업이 설비 투자라는 이런 것도 못하고 전반적으로 개인들도 지금 신용 리스크가 부각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전반적인 분위기를 보니까 이런 내용들을 보면은 거의 이제 주식을 지금 다 팔고 몇 년 쉬어야 되나? 약간 이런 생각이 좀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연준에서 이런 금융안전 보고서를 낸다는 건 뭐냐면 그에 맞춰서 대비를 한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그에 대한 대책까지도 나와 있는데 뭐 그 부분들은 뭐 차후에 제가 한번 공개 방송을 통해서 오늘 말씀드릴 테니까 이 정도의 내용이다. 근데 다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다 알고 있는 단어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다음 화면 보면서 말씀드릴 텐데 금리 인하를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어요.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11월 달, 그러니까 하반기 끝자락에 있을 때 11월 달에 이 페드에서 금리에 대한 부분들 어떻게 보고 있느냐. 11월 달 데이터를 보니까 지금 한 요 사이에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한 번 더 올리면 5.5가 되는 거고 지금 여기 딱 5.25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이제 이렇게 보고 있는데 보시면 42% 정도가 지금 4.75에서 5%. 그러니까 금리를 이때부터 11월 올해 연말부터 한 번 정도는 내릴 거다. 이 확률이 점진적으로 절반 가까이로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그래서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아까 연준에서 얘기했던 리스크가 바로 이 리스크가 11월 전에 터질 거다. 그래서 경기 침체나 리세션으로 가게 돼서 연준이 11월 달에 거의 절반 가까이 금리 인하를 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데이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만약 이런 상황이면 아시다시피 주식시장은 뭐 박살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경기 침체를 인정하는 꼴이 돼버리잖아요. 금리를 한다는 거는 그 부분들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금리 인하는 100년 역사상, 통계상 금리 인하는 언제 하냐? 중립금리 도달하고 정확하게 9.7개월 뒤에 합니다. 평균적으로. 근데 지금 11월 달에 한다는 거는 6월부터 카운팅을 하면은 5개월이거든요. 5개월 만에 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글쎄요. 못하지 않을까. 근데 그 중간에 금리 인하를 못하게 뭔가 골디락스로 갈 수 있게 만드는
재료가 나올 거다. 예, 그게 전쟁이라는 뜻이겠죠. 그 부분들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다음 보겠습니다. 큰 그림에서 계속 이어지는 것 같아요. 네. 지정학적 리스크. 네. 그리고 좀 그 이후에 좀 회복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 그러니까 이제 뭔가 가까운 시일 내에 보면은 걸프전하고 1970, 80년대 월남전 때도 네. 마찬가지로 이 뭔가 스태그플레이션의 우려감들. 요거를 부시시킨 게 바로 전쟁이었거든요. 전쟁이라는 거는 사실은 뭐 사륙전이기도 하고 수많은 목숨을 잇는 이 이벤트일 네. 수 있지만 이슈일 수 있지만 그 나라의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이라든지 월남전 쫙 그 시간을 넘어 보면은 자기 나라 본토에서는 전쟁을 안 일으켜요. 그러니까요. 항상 타국에서 맞아요. 그러면서 군수 물품이나 이런 걸 지원하고 이런 부분들.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한번 고민해 보자. 그러니까 이제 경기 침체는 피할 수 없으니까 아마 그걸 이용해서 뭔가 경기를 내수경에 진작하는 효과를 네. 나올 것이다. 이 부분이고요. 자, 그러면 이제 화면 보면서 말씀드릴 텐데 여기 보시면 대부분 이제 전쟁이 일어날 때마다 이 테크 이게 뭐냐면 이제 테크 지수, 그러니까 나스닥 테크와 S&P 500의 이 상관관계입니다. 밸류 대비해서 주가 추이인데 합친 거예요. 합친 건데 지금 보시면 대부분 이렇게 뭔가 주가가 좀 많이 올라가 있을 때마다 뭐 아시다시피 전쟁이 터졌죠. 이때는 걸프전 터졌고 중동 전쟁이 터졌고요. 지금 현재 위 위치인데 그러니까 이거 보면은 주당 순이익 대비해서 진짜 주가가 많이 비싼 편이긴 하죠. 근데 이거를 여기서 이제 기업들이 살아내려면 주가도 같이 올라가야 되잖아요. 미래 가치를 반영하니까 그 부분에서 여기서 이렇게 조정이 나오더라도 다시 한번 올라가서 월반하기 위한 조건들이 좀 필요한 시점이 왔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부분들을 제가 이제 전쟁론자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역사상으로 전쟁밖에 없다는 거겠죠. 네. 그래서 그 부분들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기 때문에 비싸긴 비싼데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는 사이클은 남아있다는 거를 여러분들 강조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요거를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네. 국내 선물을 진실. 하나 드릴 텐데요. 그림 되게 잘 그리지 않나요? 자, 보시면 양봉으로 직접 하신 거예요? 네, 직접 그린 거죠. 오. 네, 직접 그린 건데 예상되는. 네, 예상 시나리오입니다. 코스피 지수인데 네. 고점이 지금 여기예요. 대략적으로 이 정도 돼서 한 2,580, 90 정도 되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둘 중에 하나다. 둘 중에 하나다. 여기 보시면은 지금 오늘이 지금 여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며칠 더 올라간 다음에 내릴 건가? 아니면 오늘이나 내일 정도까지 올라갔다가 또 내릴 거냐? 둘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반등을 주고 빠질 거냐 아니면 뭐 내일 정도부터 빠질 거냐. 이 이거 혹시 부분들은. 그럼 주봉입니까? 이거 일봉입니다. 일봉. 네. 일봉입니다. 일봉. 일봉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기 때문에 네. 이거 제가 이제 HTS에서 캔들 놓고 이제 그려놓은 거거든요. 오. 저는 이제 이렇게 시장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등이 나오면 현금 비중을 확보하면서 주식 비중을 줄이는 계기가 되는 거고 만약에 그게 미치 안 난다면은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뭐 그대로 얻어맞는 거겠죠.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마지막 하락입니다. 이번 하락이. 마지막 라스트 하락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기 때문에 작년처럼 막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하락은 나오진 않을 거다. 이번 하락이 마지막이다. 그 부분들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만약에 이번에 좀 오르게 되면 그때 현금 비중을 늘리는 기회로 삼는 게 좋겠다. 네. 그리고 이제 요 좋습니다. 정도 오면은 네. 이제 현금 비중을 줄여야죠. 줄이고 사야죠. 네. 네.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향후 전략까지 저희가 챙겨봤고요. 이어서는 종목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볼까요? 첫 번째로는 리뷰를 해보고 싶은데 어제 저희가 공개했던 종목입니다. 티플렉스 한번 리뷰해보겠습니다. 네. 벌써 장중에 수익을 좀 보여줬는데 이 종목은 제작진도 시청자 여러분들도 많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어떻게 계속 좀 기대감 갖고 가볼까요? 네, 일단은 페라이트 그리고 광물 쪽에 한번 칠 거다라고 했는데 일단 뭐 죄송합니다. 일단 종목 선택이 잘못됐다. 좀 약했어요. 그러니까 앞서 그 사마 그룹주들은 막 상한가 들어가고 네. 아까 뭐 상신도 마찬가지 급등 나오고 유니언 머티리얼도 다 급등 나왔거든요. 종목을 좀 선택을 잘했으면은 좀 좋은 성과가 좀 더 나왔지 않았을까. 어쨌든 페라이트는 한번 간다고 말씀을 3일 전에 드렸고요. 네. 종목 선택이 좀 잘못된 거죠. 동고관에서도 가다가 좀 말고. 오늘 지금 자리도 저는 이제 아직도 과매도권에서 지금 머물러 있는 자리거든요. 근데 제가 바라보는 관점이 이제 G7이잖아요. 그래서 이 티플렉스도 뭐 히토류, 광물 뭐 이쪽으로 다 포함되어 있는 종목이고. 그래서 아마 이런 종목들이 좀 많이 올라가다가 좀 멈출 때마다 이렇게 이제 후발주들이 이제 크게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뭐 300의 이동평균선을 한번 넘어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제가 이거 목표 가격을 좀 높게 잡았어요. 맞아요. 높게 기억납니다. 잡아가지고 거의 뭐 이전에 전고점 수준까지 봤기 때문에 G7 정상회담
얼마 안 남았죠, 이제? 뭐 하루 정도 남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도 움직일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면서 일단은 홀딩 의견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좋습니다. 티플렉스 홀딩 의견으로 리뷰 마무리하면서 오늘의 위투 종목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예고해드렸던 것처럼 현대차그룹 관련 수혜주가 오늘 공개될 예정인데 어떻게 바로 좀 종목 이름부터 알려주시죠. 아까 코스피 예상 시나리오를 봤을 때 뭔가 이제 여기서 한번 반등을 준 다음에 며칠 반등을 주고 빠질 것이냐 아니면 그대로 네. 내일부터 빠질 것이냐. 사실 이건 아무도 모르잖아요. 아무도 그렇죠. 모르는데 만약에 혹시나 반등이 나오면 아 이쪽 섹터 자동차 부품이 한 번 더 갈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가지고 나왔고요. 저는 현재가로 바로 편입을 하겠습니다. 수익률 체크해야 되기 때문에 네. 종목명 말씀드릴게요. 조금 작은 종목 갖고 왔습니다. 평화홀딩스라는 종목을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코드번호 010-7702고요. 평화홀딩스 종목 한번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동사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부품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뭐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들 현대차 수소차 아실 거예요. 넥소 시리즈 아실 겁니다. 넥소의 연료 전지 스택 가스켓을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연료 전지에 가스켓 관련된 부분들을 현대차, 기아차에 독점적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종목 예고에다 현대차 그룹 관련주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던 거고 뭐 배터리도 올라가고 수소도 올라가고 지금 계속 왔다 갔다 하다가 잠깐 서로 좀 주춤한 상황이거든요. 주춤한 상황에서 2030년까지 국내 전기차 투자 방안, 지금 울산의 EGMP 공장부터 시작해서 지금 그 부분들을 더 계속해서 캐파를 증설하려고 하는 계획이 있기 때문에 증설을 하게 되면은 다른 부품사들이 계속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러다 보니까 부품사들의 지금 주가가 많이 월반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수소차 점유율 아시다시피 현대차가 거의 독보적이죠. 먼저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좀 고려했을 때 평화홀딩스는 지금 자리에 굉장히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드리면서 급등이 조금 남아있지 않을까, 한 방은 좀 남아있지 않을까 싶어서 평화홀딩스 두 가지 모멘텀 말씀 한번 드려봤습니다. 다시 한번 지수 자체가 좀 반등한다면 자동차 부품주로 기대감이 있을 수 있다 하면서 평화홀딩스가 제시됩니다. 가격 전략 이어서 들어볼게요. 이 종목은 시총이 좀 작은 종목입니다. 네. 600억 내외 종목이기 때문에 좀 품절주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뭔가 이제 갑자기 뉴스 플로우 나면 순간적으로 그냥 급등이 한번 쳐버려요. 쳐버려서 지금 보시면 대부분 이제 윗꼬리를 이제 달아주는 패턴들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주목하는 건 그겁니다. 이날 이제 거래량 터진 상황에서 물론 요날 이제 거래량 터졌지만 제가 보는 관점에서 이전에 전고점을 한 번은 넘어갔다가 끝나야 되는 패턴이라고 좀 판단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전고점이 4,700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약간 여기를 뛰어넘는 수준이 이제 목표가를 4,800원 선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손절 가격은 3,790원 선을 말씀드릴 테니까 한번 단기적인 흐름을 집중하시면서 오늘 갈지 뭐 내일 갈지 그건 아직 알 수가 없지만 어쨌든 간에 한 번은 튈 가능성은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평화홀딩스 종목 설명드렸습니다. 목표 주가 4,800원, 손절 라인 3,790원 함께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위투 종목은 평화홀딩스로 마무리하겠고요. 또 오늘 무료 방송은 없지만 또 관련된 정보들을 계속 전해주고 계십니다. 밴드에서 볼 수 있죠? 네, 여러분들 네이버 밴드에다가 여러분들 검색창에다가 신광석 매니저 또는 MBM을 신광석 검색하시면 관련된 코멘트들 그리고 종목들 관련된 부분들도 말씀드릴 테니까요. 무료입니다. 많은 참여, 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신광섭의 위대한 투자 함께 하셨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